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한 엄마로서 살아가고도 있네요. 물론 평범한 여자로 돌아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장난으로 본 사주에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결혼을 빨리 했었나 봅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믿지 않던 사주를 믿게 되었다니까요.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다만 운명이며 인연이라는 게 타고난 사주팔자라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결혼 늦게 하라는 그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늦게 결혼해서 사주팔자를 꼬이게 만든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절대 반대일세.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 병동에 이간호사 있잖아. 그 키 작은 이간호사. 그 사람이 영업맨 만났다가 아주 질색팔색을 했다더라. 나는 진짜 반대야. 저도 한 표요. 나도 병원에서 영업맨 만나는 거 진짜 반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반대. 제 직업은 간호사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말이죠. 저는 나름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남편도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죠. 저나 직장 동료들이나 워낙에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해온 사이인지라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자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했었죠.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자, 간호사, 의사, 보호자 말고도 영업사원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돼요. 큰 병원이다 보니 다양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왔었죠. 저는 남편을 병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간호사나 의사는 아니었고 남편은 의료장비업체의 영업맨으로 병원에 자주 오가던 사람이었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말입니다. 다른 간호사 동료들은 제가 남편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다들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유, 내가 정말 못 산다. 도대체 우리가 한 말을 뭘로 들었던 거야? 있잖아. 그냥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영 별로라니까. 느낌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 사람 괜찮아. 직접 겪어본 내가 괜찮다는데 뭘 다들 걱정들 하셔? 아유, 미치겠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거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 우리는 자기 걱정돼서 그래. 동료들이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의 연애 사업을 말렸던 이유는 그냥 이었어요. 여자들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료들은 말투나 행동 거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제가 만나려 하는 그 남자, 저의 남편이 영 별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별로인 사람 같다고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동료들의 그 그냥이라는 말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의 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저는 주변의 말을 무시를 하고 남편과의 연애 사업에 덤벼들고야 말았죠. 나중 가서 그때 동료들 말 들을 걸 하고 후회를 했지만 말입니다. 제 촉은 그냥 똥촉에 불과했으니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는 아주 속전속결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직업이 간호사라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시모의 질부,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서되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라고 시어머니가 엄청 질투했었거든요. 뭘 그렇게 그랬는지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이상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피곤했었어요. 명절만 되었다 하면 무슨 며느리배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전을 잘 붙이는가? 누가 어른들한테 사근사근하게 잘하는가? 뭐 그런 걸로 시어머니 혼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짜증났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많이 피곤한 관계였어요.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있었죠. 없을 리가 없었달까요? 아니 내가 참 아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 일을 하니까 내가 그 덕을 본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자리가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교통사고가 웬 말이야? 나는 그거 남일인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엄마 무단횡단하는 그 습관 좀 고치라고 했었잖아. 아니 무단횡단이 웬 말이야. 무단횡단이 말이야. 조용히 안 해. 너 그렇게 말하면 여기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그냥 무조건 나는 차가워서 들이받아서 일방적으로 피해본 거야. 알겠어? 예, 세아가 너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당시에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찾아왔었죠. 교통사고 당했다고 해서 하들짝 놀라 달려갔더니만 아주 멀쩡하던데요. 교통사고.
참내, 말이 교통사고지 무려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다치셨답니다. 그것도 살짝 부딪힌 걸로 입원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동네에 창피도 정도 것이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나이롱 환자였거든요. 저는 교통사고 당하셨다길래 일단 얼른 입원하시라고 도움드린 건데 정말 짜증났었습니다. 쪽팔려 죽는 줄 알았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어찌나 사사건건 감싸고 돌던지요. 이랬네 저랬네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야 여기 영양사 선생님이랑 안면 없어? 엄마가 음식 입에 안 맞는다고 자꾸 나가서 뭐 사오라고 하는데 나 피곤해 죽겠어. 간 좀 쓸게 해달라고 해줄 수 없는 건가?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병원이야. 그리고 어머님한테 병실에서 통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 다른 환자분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야. 나도 말했지. 그런데 엄마가 내 말을 듣지를 않잖아. 몰라. 왜 자기랑 엄마 둘 다 나한테 난리야. 일단 끊어. 마마보이 그 자체였던 남편은 자기 엄마가 본인한테 투정 부릴 때마다 저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다 말을 했어요. 자기 엄마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다른 환자들한테 진상 떨고 남편 놈은 저한테 진상 떨고 둘이 아주 쌍으로 차진몰이 장단을 치고 있었죠. 진짜 큰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사건을 일으키는 그 당사자가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모른다는 그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다는 걸 아예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린아이 마냥 자기 불편하다고 빽빽 소리를 질러대지를 않나? 병문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허구헌 날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혼자 난리부르스를 쳤답니다. 병문안 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 정상적으로 병문안을 하던가요? 자기 지인들 병원에 불러서는 병원 입원층에 있는 그 공용 공간 있죠? 거기서 파티를 벌였다니까요. 어머니 생소병에 소주 담아 오신다고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병원이고 다른 환자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강제로 퇴원해야 된다고요. 아니 나는 그냥 조금 한 모금 조금 하려고 한 거야. 워낙에 답답해서 말이지. 병원 밥도 맛대가리가 없고 말이야. 이게 지금 죽음 드신 거예요? 다른 환자 침상에서 주무시다가 끌려 나오셔놓고요. 어머님 지인분들도 술 잔뜩 취해서 휴게실에서 노래 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유 예 알았어. 골 아프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예 오늘 병원밥은 뭘로 나온다니? 아유 시원하게 콩나물국 좀 나왔으면 좋겠네.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어머니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신다고 해도 제 시어머니 정말 진상 아닌가요? 남들이 다 자기 하는 행동 보고 손가락질하고 진상이라고 하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민망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잘났다고 시어머니는 저렇게 진상짓을 부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추했습니다. 정말이지 추해도 너무 추했어요. 아니 생수통에 소주를 담아와서는 지인 여럿이서 그거 각자 하나씩 받아들고 치킨 뜯으면서 먹었다니까요. 지나가다 볼 때는 물 드시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오가며 볼 때마다 얼굴도 붉어지고 몸이 낙지 마냥 흐느적 그러더니만 아주 난리 났었어요. 박 사장님 다른 노래 불러봐요. 왜 박 사장님 그거 컬러링 있잖아 컬러링. 그 노래 좋더만. 아이고 내가 또 우리 황 여사가 좋아하는 거 불러드려야지. 자 박수 쳐줘야 가수가 짠하고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박수. 말 그대로 병원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렸었답니다. 시어머니와 그 지인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병원 측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아놓고도 시어머니는 정신 못 차렸어요.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 밥맛 없다 이런 식으로 투정 부리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행패 부리거나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본인 지인들 다 불러다가 엄청 시끄럽게 하다가 항의 받으니까 1인실로 병실 바꿔달라고 투정 부리고 말 그대로 진짜 개진상. 그런데 더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못나게 행동을 하면서 저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좋을 리가 없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는데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랑은 더더욱 안 좋았고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제가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니까요. 내 말이 틀려? 툭하면 어머니 나한테 오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불편하다. 여기 간호사들은 왜 이러냐 등등. 나 정말 내가 여기 일을 하러 온 건지 시집살이를 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옆에서 더 했잖아. 아이 더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자기한테 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장모님이 오셨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일단 어머님처럼 안 하셔. 그리고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자기 무슨 여기가 유치원이야? 나한테 쪼르르 와서 저 간호사가 우리 엄마한테 쌀쌀맞게 했어. 저 환자가 우리 엄마한테 조용히 하래. 여기가 무슨 유치원이니? 여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병원이야 병원? 마마보이 같은 남편 놈은 지 엄마 중재는 못할 망정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어요. 임신한 와중에 저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툭하면 아랫배가 뭉쳐서 퇴근하고 링겔 맞고 몸 추스르고 그런 걸 반복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병원에 있는 동안 진짜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랑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잘 견뎌줘서 건강히 나았네요. 남편이 마마보이 같다는 건 저런 일을 겪고 그 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했었는데 남편한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그건 아이 낳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답을 해봐. 내 말이 틀려? 당신이 나한테 말을 애초에 좋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래. 당신 덥다고 해서 5인인국 해줄까 아니면 물냉면 해줄까. 나 그거 물어봤어. 도대체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 야, 너 눈가 똑바로 안 둬? 눈치껏 하라고, 센스껏 하라고. 내가 너랑 있으면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나. 너랑 말도 섞기 싫어. 그 또 다른 면, 그건 남편의 성격적인 부분이었어요. 남편은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도 격하게 말입니다. 그런 남편의 성향이나 성격을 결혼 전에는 아예 몰랐어요. 그런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시어머니 문제로 서로 부딪힐 때도 남편이 그냥 좀 짜증이 많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애 낳으니까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제 막 100일 지난 아이가 새벽에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우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시끄럽다고 애한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차마 이곳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아니 짐승을 그런 놈한테 비교한다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아이 아빠라는 게 지 새끼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도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남편을 밀쳤어요. 어떻게 애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뜬금없이 그런 거 아니었고요. 남편이 애기한테 또 다가가려 하길래 거기서 제가 아이 보호하겠다고 남편을 밀칭어였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분노를 못 참고 자기 화를 풀더라고요. 손버릇이 좀 나쁜 사람이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요새 회사 일이 좀 안 풀려서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내가 순간 주체를 못하고 당신한테 그랬다. 미안해. 그러게 당신도 내가 이렇게 예민하면 그냥 좀 참지. 내가 뭘 참아야 하는데 내 새끼가 위험한데 내가 그 와중에 당신 기분 생각해서 참아? 내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새끼고 나한테도 한 번만 더 이따위 짓 했다간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분에 못 이겨서 지보다 약한 사람에게 주먹부터 휘둘렀다가 아차 싶어서 사과하는 사람들. 남편이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3번을 참아줬습니다. 아이 아빠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더군요. 남편은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또 그러자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아, 그 인간 그거 미친 거 아니니? 야, 너 절대로 봐주지 마. 그거 정말 인간 쓰레기다. 특히 무조건 이혼해 너.
그런 놈들 자기 잘못한 거 봐달라고 너한테 앞만 매달려서 사과해도 받아주지 마. 그래야지. 나 절대로 그 인간 용서 못해, 절대로. 저는 사촌 언니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꽤 이성적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과 이혼을 바라봐야 했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혼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남편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이혼을 진행한 것이니 말입니다. 이미 그 앞전에 3번의 상황을 참고 인내하기까지 제 안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사촌 언니와 함께 증거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심한 피해를 봐서 그 기간 동안에 피부가 파랗게 된 곳이 있으면 다 찍어 두었었죠. 아마 그때부터 저와 남편 사이의 인연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의 행동을 참는 걸 스스로 3번까지만 정한 거였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사촌 언니와 함께 정리한 그 증거를 남편한테 내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거로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조용히 산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혼은 조용히 하자고. 뭐? 그게 말이 돼? 이혼? 내가 왜? 나야말로 듣고 싶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남편놈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기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걸 말이에요. 와, 저 말을 듣는데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애썼던 게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하다 이혼도 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냐? 마마 보이지 좀 적당히 해. 부모잖아. 그럼 큰일은 당연히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지. 그러셔? 그럼 왜 네가 나한테 손찌검하고 네 새끼한테 그 개짓거리 할 때는 네 엄마한테 안 물어봤어.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해봐. 됐어. 나 너랑 할 이야기 없고 이혼할 거면 우리 엄마랑 이야기해. 설마 했는데 저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일 거라고는 감히 짐작을 못했네요. 이혼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회피하는 남편놈 덕에 저는 이혼을 하는데 시어머니랑 독대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같은 여자면서도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못 견디냐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 참고 살았고 심지어 본인도 시부한테 그렇게 당한 적 있다고 남자들 다 한 번씩은 그런다고 요즘 애들 참 멍청하다고 저를 비난하기 바빴어요. 네, 제가 멍청한 거 맞죠? 제가 오죽 사람 보는 눈 없고 멍청하면 그쪽 아드님 같은 인간에 좋다고 결혼하고 살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아니다. 내가 더 멍청하지. 너 같은 것한테 내 새끼 장가보낸 내가 제일 멍청한 년이다. 그래, 갈라서. 그러게요. 어머님이 멍청한 거 맞나 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저처럼 당하고 사셨다고요? 그럼 어머님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시던가 아니면 애초에 어머님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죠. 고 자란 게 그딴 건데 어머님 아들이 그 짓을 똑같이 안 하겠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저는 맞는 말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자기 남편 같은 짓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한테 못하게 교육을 시키던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식이 결혼한다는 거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똑같았어요. 언제나 말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건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애 딸린 이혼남 만들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 말이야. 내 아들한테 옷 붙일 생각하지 말어라. 알겠어? 네 새끼 네가 가져다 키워. 혹이요? 내가 내 새끼 그쪽 아들한테 안 보내지. 그쪽? 야, 이게 아주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막 나가네. 야, 나 아직 네 시어머니야. 네가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이거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것 보세요. 그쪽이 언제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했습니까?
며느리한테 2년 전향하면서 대우받으려는 게 시어머니 노릇 같아요? 나야말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았는데 내 새끼 얼굴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당신 아들 보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해요.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저도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개망나니 같은 놈한테 내 새끼 자라게 할 생각 없어서 이혼하는 거라고 선언하고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오며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그런 인간한테 내 새끼를 어떻게 보내요? 절대 안 되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혼하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놈의 질긴 악연은 끊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그 인간 그거 너한테 위자료 안 보냈니? 그거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니? 무슨 배짱으로 그런다는 거야. 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냥 소송 걸던가 법원에 얘기를 해. 당연하지. 그 인간 그거 진짜 미친 거 같아. 참네. 그 와중에 애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한 번을 안 하더라. 물론 그런 인간이 애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줄 거였지만 참, 그런 놈이 아빠라는 게 진짜 끔찍이도 싫어. 됐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놈 그거 위자료나 내게 만들어. 그거 아주 웃기는 놈이네. 문제는 위자료 문제였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1년이 넘도록 이혼 위자료 4천만 원을 보내지 않고 있었죠. 상황이 이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던가 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연락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요. 그 와중에 연락도 받지를 않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사이에 저는 다시 병원에 복귀를 했어요. 이혼한 마당에 육아휴직 길게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셔서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복직을 하면서 동료들도 자연스레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정말 친한 동료들 몇몇만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동료 직원들이 요즘 전 남편이 제가 병원에 복귀한 줄 모르고 들락날락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인간 그거 아주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더라. 참나.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지 말이야.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까지 한다니까. 어머머, 맞아요. 오늘 그 사람 김 선생님 만나러 오는 날일걸. 그럼 3층 가봐 3층 거기 있을 거야. 때마침 그날이 전 남편 놈이 의사와 약속을 잡고서 방문하는 날이었던 터라 제가 그놈의 꼬리를 밟을 수 있었죠. 후다닥 3층으로 달려가 보니 기름 잘잘 흐르는 얼굴로 지 잘났다고 배 내밀고 핸드폰 보는 그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복도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자료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왜? 쪽팔려? 네 병원에 너랑 나랑 결혼했던 거 모르는 사람 있니? 나 이혼한 것도 다들 알아. 이런 거 쪽팔린 거 알면서 이 자리에 앉는 건 안 쪽팔린가 보다. 목소리 안 낮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여기 일하러 온 거거든. 남의 이미지 깎아먹지 말고 꺼져. 가서 네 할 일 뭐라고? 내 할 일이 이거야. 너한테 내 위자료 4천만 원 받는 거. 위자료 언제 보낼 거야? 너 당장 나한테 그 돈 안 보내면 나도 법원 갈 거야. 마침 내일 오프니까 내일 법원 가면 딱 맞겠네.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푼도 주지 말래.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 엄마가 주지 말라는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하냐? 막말로 이혼도 네가 먼저 하자고 한 거잖아. 나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저 인간 말하는 거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위자료 당연히 줘야 하는 건데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설마하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건지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자기 엄마가 위자료 주지 말라고 했으니 저한테 못 준다면서 말입니다. 그놈이 그렇게 막무가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그 인간으로 인해 다쳤을 때의 사진이냐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처리하기엔 좀 약하죠. 다행히 저한테는 그거 말고도 더 있었어요. 전 남편 놈을 나락으로 보낼 어마무시한 무기가 말입니다.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과 계약한 것들을 보니 이놈이 사기를 치면서 영업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전 남편에게서 의료 장비를 어떻게 팔아먹는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놈은 그때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한 짓거리와 자기가 한 말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갈 거라는 걸 말입니다. 거기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내가 의사만 보겠어? 환자들도 볼 거 아니야. 유지보수 때문에 가면 유독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특히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노인네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슬쩍 명함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 병원 재활치료며 물리치료 하실 때 받는 치료기기 내가 되게 놔드릴 수 있다. 더 싸게. 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마 하지마. 왜 그런 거래. 이 여자가 또 순진한 소리 하네. 그러면 그렇게 뒤로 다 돈 버는 거야. 영업맨들이 순수하게 영업만 해서 어찌 의사들한테 뭐 갖다 바치고 하겠어. 우리 영업으로 버는 것만으로도 생활하랴 의사놈들 비유 맞추랴 그런 거 못해. 전 남편이 한 것들은 말 그대로 불법이었어요. 저렇게 자기 회사와 병원 몰래 환자들한테 물품을 팔아제낀 것이었죠. 치료가 필요한 고령의 환자들한테 접근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명함 좀 던지면서 말을 잘하면 이제 그 노인네들이며 돈 없는 보호자들은 솔깃해하면서 그걸 자기한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주파 치료기 말이에요. 그 인간은 저주파 치료기 같은 걸 가지고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 겁도 없는 인간인 거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런 짓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말렸어요. 여보, 이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 그런다고 당신도 똑같지? 그래, 똑같이 한다 치자. 그런데 거기 나도 일하고 있는 병원인 거 잊은 건 아니지? 나 육아휴직 끝나고 그 병원 복귀할 건데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나 거기 못 다니는 거야. 뒤로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정직하게 돈 벌자. 그게 아이한테도 스스로한테도 떳떳한 거 아니겠어? 저는 남편한테 정직하게 돈 벌라고 잔소리했었어요. 정말 많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이라서 차마 바로 폭로를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기 바빴죠. 그래도 당시에 저는 전 남편을 믿었어요. 그놈도 저한테 알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저도 믿고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보니 그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주는 거죠. 아무튼 더 얘기해보자면 자기 본사에는 그 기기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불량나서 반품 조치된 걸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뒤에서 구린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그 기계를 민간에 파는 거고 말이죠.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정한 룰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룰은 아주 바람직했어요. 의료기기 중에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수리해서 원래 구입한 고객한테 주는 건 되지만 그걸 다시 파는 건 안 되는 걸로 정했더라고요. 회장 마인드가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의료기기를 내가 싸게 사서 집에 두고 물리치료할 수 있는데 그럼 굳이 힘들게 병원 오고 가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병원비 안 나가는데 이 점을 병원에서 놓쳤을 리가 있을까요? 내가 알아보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건다고 하더라고. 자주 오는 영업사원한테 내가 물어봤지. 요즘에 새로 생긴 의료기기 회사에서 나온 영업맨이 있거든. 그 사람이 말해주더라고. 병원에서 애초에 자기네들 출입하고 자기네들 기기 병원에 넣을 때는 다 조항 건다고. 맞아요. 병원이 바보도 아니고 병원에서 한 대라도 해당 의료기기를 구매했을 시에 의료기기 회사와 조항을 건 계약서를 작성한다더라고요. 해당 회사를 대표하는 영업사원은 오로지 병원과의 거래를 위해서만 병원에 영업 오는 거다. 그 외의 환자나 다른 의료진에게 넘겨 계약할 시에는 계약 파기는 물론 계약 위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걸 말입니다. 제가 전 남편의 약점을 제대로 캐치한 데에는 한 환자분의 역할이 컸어요. 제가 어떤 노인분 물리치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니 내가 말이요 어떤 총각인지 의료장비인지 뭔지 그거 여기서도 있는 거 그거 사려고 해서 그 총각 통해서 샀는데 아니 이게 영신통치가 않어. 여기 있는 거를 사셨어요? 아니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 아버님 혹시 그 총각 이름 뭔지 기억나세요? 이름? 기다려 봐봐. 간호사 선생이 아는 사람이면 좋겠네.
아유, 영 연락이 닿아야지 말이야. 환자분 말은 이랬어요. 어떤 총각이 의료장비 사라고 해서 그 총각통에서 샀었는데 그게 영 신통하지 않다고 괜히 샀다고 환불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총각 이름이 뭔 줄 아냐고 물으니까 이게 그 총각이 준 명함인데 병원 사람이냐 하면서 전 남편의 명함을 저한테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병원이랑 전 남편 회사에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다른 건 몰라도 물증이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일 테니 말입니다. 저는 병원과 전 남편 회사에 알리기 전에 전 남편에게 나는 네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등기로 보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 남편 월급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보냈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이고 웬일이야? 난 당신이 번호로 바꾼 줄 알았어. 당신 핸드폰이 있기는 했었구나. 나는 연락이 하도 안 닿으시길래 핸드폰을 어디다 팔아먹으신 줄 알았지? 그때 병원에서 만났을 때도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핸드폰 갖다 버렸으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나 지금 너랑 술 먹고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나 똑바로 대답해. 너 이거 나한테 보내고 뭐야?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하자는 거야? 나 당신한테 뭐 하자고 한 거 없는데? 당신이랑 나랑 뭐 할 거 없어. 나 혼자서만 알아서 일 처리 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전화까지 하셨어. 등기 보내고 났더니만 아주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제가 위자료 보내라고 연락을 했을 때는 전화가 없는 사람처럼 일절 어떠한 피드백도 없던 인간이 아주 전화기가 먹통이 될 정도로 저한테 전화를 하던데요. 전 남편 놈 똥줄이 탔겠죠. 금기를 받은 전 남편은 지 인생이 골로 갈 게 뻔하니 입막음을 하려고 바로 저에게 아이 대학까지 보낼 정도의 금액을 쏴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빌다시피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혹시나 해서 전 남편 놈 전화 받자마자 녹음을 눌러두었고요. 워낙에 양아치 같은 인간인지라 도망칠 구석을 아예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 목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아주 상냥했고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잘 보이려는 의도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답니다. 내가 돈 보냈지? 와, 돈을 보냈어? 정말로? 웬일이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연락했을 때는 받지도 않더니 갑자기 돈을 보냈다고? 그거 등기 하나 때문에. 너 정말 이럴래? 돈 보낸 거 봤잖아. 돈 보냈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알리지 말아줘. 그거 회사에서고 병원에서고 알면 나 진짜 뭐가지야. 너락이라고. 여기저기 양쪽으로 돈 물어줘야 하는 거라고. 위약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돈 보냈으면 내가 안 알리겠지. 아닌가? 알릴 수도 있으려나? 야, 너 정말 이럴래? 돈 보냈잖아. 진짜 미치겠네. 전 남편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진실을 알리면 본인은 바로 모가지 행위라고 술술 불어버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궁금했어요. 그렇게 회사며 병원 몰래 네가 삥땅 친 돈 대체 뭐 했길래 회사 잘리고 위약금 물까봐 덜덜 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만 그놈 그걸로 주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지식 없이 했으니 계속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놈은 그 삥땅 치는 짓거리를 멈추지 못한 거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최후의 한 방을 날렸어요. 와,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회사랑 병원 상대를 사기친 게 맞는 거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 보냈잖아.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말하지 말아주라. 내가 위자료 늦게 보내는 건 미안해서 당신한테 돈 더해서 보냈잖아. 대놓고 물어본 그 질문에 전 남편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상황을 술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저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을 해준 거죠. 전 남편 놈 어지간히 똥줄이 탔었나 봐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비위를 맞추겠다는 듯한 의지로 말입니다. 위자료 외에 더 얹어서 보낸 돈은 아이 양육비라며 본인이 그래도 아빠니까 꼭 받아달라고 하대요. 아빠는 무슨 지 약점 감추려고 돈 보낸 거 그거 속보일 테니까 돌려 말한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도 증거가 될 거였기에 저는 그 역겨운 말을 들어주며 통화 내용 전부를 녹음을 했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사정을 했어요. 제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아유, 예.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게 보통 인연인 줄 아니? 그거 보통 인연 아니다. 그거 정말로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혼했다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러니?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해. 여기다가 각서만 써줘. 절대로만 안 하겠다고. 응?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각서를 써줘요? 각서를 써주길.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도 아드님이 했고 사기친 것도 당신 아드님이 한 거고 더군다나 당신 아드님이 스스로 저한테 사기친 거 지가 말을 한 건데 아이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말고는 제 자유죠. 아이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걸 말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나 못 나가. 네가 여기 각서 쓰기 전까지 못 나가. 아유 못 나가세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요. 어쩌면 진상도 저런 진상이 있을까요? 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치졸한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진상짓을 부렸어요. 어쩌면 저렇게 모자가 똑같은 걸까요? 저는 또 난동 부려서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찰차 타고 가면 아주 볼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입니다. 결국 전시모는 그건 또 싫었는지 제가 핸드폰을 들어 112를 찍기 직전에야 겨우 나가더라고요. 전시모가 진상을 얼마나 험하게 부렸는지 저는 전시어머니가 펼치고 간 난동 때문에 병원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 일 되려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저한테는 오히려 병원장과의 면담이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었죠. 저는 병원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로 전 남편이 사기를 친 것 같은 정황을 병원장님께 알렸어요. 병원장님은 당연히 완전 뒤집어졌죠.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도 혹시 몰라 넣은 사항을 저의 전 남편 놈이 정말 어겼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환자에게 잘못된 의료기기를 팔아 의사 간호사가 고생해서 회복시켜 놨는데 그거로 그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병원 입장에서는 상도덕 없는 짓이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확실한 게 맞는 걸까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정말이지 너무 심각이라 정신이 없어서 말이죠.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없는 소리 지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병원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당 환자분 그리고 해당 영업사원이랑 주고받은 내용 녹음한 거 그대로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묻는 병원장의 말에 저는 제가 녹취한 것을 다 들려줬어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병원장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만 갔죠. 그 얼굴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병원장이 제 전 남편이 한 행동을 정말 역겹게 여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의사가 보기에는 정말 최악인 행동 아니었겠어요? 그 순간부터 바로 뒤집어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하고 모든 책임은 전 남편 혼자 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하고 전 남편이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난 건지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두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저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어졌다고 제 탓을 했거든요. 저한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는 네가 다 이렇게 일을 만든 거라고 저한테 따지고 들기 바빴습니다. 저한테 당신 아들이 사기친 거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라고 심지어 병원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거 못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너한테 뒤로 의료기기 산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한테는 말 안 했을까? 그리고 그 환자들이 의사들한텐 말 안 했겠니?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왜 엄한 사람을 자꾸 지랄이야? 어머, 전화기나 줘봐.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엄한 사람? 야, 네가 엄한 사람이야? 네가 뭐가 엄한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위자료까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내 뒤통수 쳐서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웃긴다. 내가 네 뒤통수를 쳐?
야, 말은 바로 해야지. 위자료? 위자료 그거 네가 원래 나한테 줬어야 하는 돈이야. 알아? 네가 그걸 잊고 있나 본데 오히려 내 입장에서 네가 위자료 제때 안 보낸 거? 그거 봐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뭘 알고 떠들어야지. 아유, 나는 모르겠고. 너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말이야. 우리 이미 다 끝난 사이야. 그런데 내가 왜 네 인생에 책임지니? 그리고 네 인생 그렇게 꾼 거 나 아니고 너야. 나는 너한테 분명히 말했었어. 돈 구리게 보이지 말고 정직하게 보려고. 네가 그걸 안 지킨 건데 그게 왜 내 탓일까? 참 많이 뻔뻔해졌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뻔뻔함이었네요. 전 시어머니며 전 남편한테 배운 거 그 인간들한테 다시 고스란히 써먹어준 셈이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도 상황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제 일상을 살았어요. 평범하게 아이를 돌봤고 평범하게 제 직장 생활을 했죠. 하지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한테 평범한 삶은 사라진 듯 했어요. 아니, 아유, 내가 영희 지금 만날 사람이 있다니까. 병원에 출입금지 같은 게 어딨어. 아유, 이게 병원에서 할 짓거리야? 왜 내가 병원에 못 들어가, 왜?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저희 병원에 출입금지를 당했어요. 완전 블랙리스트가 되었죠. 이혼하긴 했다만 이혼했다고 해서 제가 전신외과 관련된 모든 게 끊긴 건 아니었거든요. 저의 전 동서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간호사 일이다 보니 연락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동서는 아이가 아플 때 딱히 도움 청할 곳이 없다고 어떻게 처치해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려 전화 연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뭐 전동서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전시 임원이 때문에 며느리 배틀하는 동안 전동서와 전우애가 쌓였던 터라 서로 연락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난리도 난리도 아니에요. 형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는 뭐 거의 매국노 대하듯이 눈에 불 켜고 말씀하시고요. 뭐 그러든 말든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거의 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은 돈으로 뭐 어떻게 다시 재기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깡통 쳤다니까요. 그러다 저희 애들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애들 아빠랑도 사이 틀어지고요. 그래서 전 동서가 저한테 아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서로 질문 답하고 묻고 하면서 가끔 가다 전 시댁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전 남편은 회사에서 팽당하고 무직자 되었다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자고요. 회사 뒤통수 쳤지. 병원 뒤통수 쳤지. 어디 그쪽 업계에서 그 인간을 받아주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디 취직도 못하는 중이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뭐 남은 돈 투자했다 말아먹고 돈 없으니 지 동생한테 돈 빌렸다가 그거 못 갚아서 형제간에 싸우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아이 그 인간 뭐 딱 자기 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네. 아주버님만 그러게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화병이 나신 건지 뭔지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시고. 전 시어머니는 그 자존심에 장남네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실, 더군다나 그 장남이 사기쳐서 무직자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화병 제대로 나서 맨날 끙끙 앓고 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가 일하는 유치원에 차량 운전하는 자리 좀 나면 알려달라고 동서한테도 그렇게 쩔쩔매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동서가 미쳤게요. 아이들 대하는 일에 그런 사기꾼 같은 놈 일자리 내줄 리가요. 전동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자기도 선 그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돈에 눈이 멀고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사니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가 싶어요. 저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스스로 자기네들 인생 꼬은 거라고요. 저도 사주대로 더 늦게 시집 갔어야 한 건데 일찍 가서 중간에 저런 몹쓸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액땜 크게 했으니 앞으로 저와 우리 아이 앞날엔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다가 좀 길었죠.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